이어서 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체크해보면서 전략 정비해보는 시간입니다.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그리고 유한타증권 장시용 차장과 함께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투자 뉴스 화면을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반도체 수출이 하반기 역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 이사장과 면담합니다. 게이츠 이사장은 오는 15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할 예정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서울시는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상습 침수 지역 6개소에 대한 빗물 저류 배수시설 건설을 향후 10년간 1조 5천억 원을 집중 투자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게임즈의 성장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한 오딘 개발사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김재영 대표가 카카오게임즈의 2대 주주가 됩니다. 카카오게임즈는 1,9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김재영 대표에게 신주 물량 90%를 배정했습니다. 올해 폴더블폰 시장이 지난해보다 73% 성장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2022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 전망치 1,600만 대로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시장 점유율 62%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3일 CNS는 포스코건설과 833억 8천만 원 규모의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8월부터 겨울이 찾아옵니다. 반도체의 스산한 겨울 기온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이슈 한번 터치해보도록 할게요. 자, 힘들게 회복했던 6만 전자가 한 달 만에 허무하게 5만 전자로 좀 추락을 했죠. 엔비디아 마이크론이 가이던스를 줄하향하니 전자닉스가 어떻게 그 허들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연기금 외국인 할 것 없이 수급 자체에 공백이 생기면서 2차 전지로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 대표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마 오늘 다시 6만 전자 올라갈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어저께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기업들 실적 부진 그리고 앞으로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 어제 하락을 좀 맞았었죠. 그리고 시장 폐장 이후에 나온 기사들인데 사실 어제 미증시 많이 올랐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도 많이 올랐고요. 굉장히 좀 민망한 기사인데 일단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이렇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반도체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 ETF 투자 심리가 굉장히 차갑게 얼어붙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수요 둔화 그리고 가격 하락 문제 때문에 반도체 겨울 우려 이게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반도체 겨울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겨울 언제 올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우려가 커졌다라고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뭐 그놈의 반도체 겨울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미국 주도의 칩4 동맹에 이제 우려가 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단 예비회의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조금 긴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으로 반도체 장비를 포함해서 그 어떤 반도체 수출 활로를 막아버린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미국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우리 반도체 주 고객이 중국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엄밀히 상황을 좀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이 반도체가 누가 더 필요할까? 중국이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자국에서 하려고 했더니 장비도 못 사게 하고 이제 수입도 못 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슈퍼 을느낌이라는 느낌도 이제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큰 우려를 미리부터 가지는 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 수급이 살아나야 합니다. 최근에 조금 살아난 느낌이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나라 시총 최상위 종목인 만큼 사이트를 좀 길게 보시고 그대로 좀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는 지금이 추가적인 하락의 예고편일까요? 아니면은 매수의 기회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차장님? 일단 뭐 반도체 쪽은 당분간 이제 수급 쪽으로나 업황 쪽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최근 미국이 자국 내 투자를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에 상응하는 투자를 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뭐 비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비롯해서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특혜를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혜택에 대한 윤곽 그리고 뭐 수익성이 드러나는 순간이 어떤 국내 반도체 업계에 다시 한번 훈풍으로 좀 다가올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좀 아울러서 최근 이제 TSMC가 3나노 공정이 그 인텔 14세대의 CPU를 수주를 받았는데 이게 양산이 지속적으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3나노가 시장에서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삼성전자 3나노 수율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오고 또 그에 따라서 다른 고객사들의 호평이 좀 이어진다면은 인텔이라든지 미국 내 반도체 업체들로부터 이제 하반기의 수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반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우리는 10년 전에도 10년이 지난 후에도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고 있는데요. 자, 백지화됐던 서울의 빗물 터널, 서울시의 빗물 터널 사업 추진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적인 폭우로 이제 서울 강남 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는데 여러분이 11년 전 기억나십니까? 그때도 비가 올해처럼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그때 백지화됐던 사업이 다시 이제 추진이 된다고요? 네, 이번에는 제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 사시는 분들 사실 이번 주에 정말 출퇴근하시기 힘들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거의 뭐 방송할 때 1시간 일찍 나와서 겨우 시간을 맞출 만큼 어려웠었는데 뭐 제 주변 지인들도 오히려 전 퇴근 안 하고 그냥 회사에서 잡니다. 이런 지인들도 좀 제법 있었거든요. 어쨌든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서 이제 막대한 수해가 발생하면서 안타까운 소식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 오세훈시장이 10년 전에 백지화된 그 대심도 빗물 터널 6개소에 대해서 공사를 재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주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2011년도 이후 중단됐던 상습 침수 지역 6개소에 대한 빗물 저류 배수 시설 재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향후 10년간 1조 5천억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고요. 이와 병행해서 기존의 이제 하수관 정비나 아니면 뭐 소규모 빗물 저류조 아니면 빗물 펌프장 등 총 3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침수가 좀 컸었던 강남 일대 그리고 도림천이나 광화문 지역에 대해서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라고 좀 전했고요. 이후에는 동작구 사당동이나 뭐 강동구, 용산구들 일대로 관련 연계 사업이나 도시개발 진행에 맞춰서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에 어저께 이제 시간 외에 우원 개발이나 뭐 특수건설 관련 기업들이 좀 흐름이 관측되었었는데 아무래도 이번 사태가 굉장히 심각했었던 만큼 분명히 시행은 될 겁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좀 긴 호흡으로 투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차장님은 빗물터널 관련주 지금 시간 외에서 일제히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은 이런 어떤 단기적인 수혜로 테마 종목을 선정을 해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기에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사실 이런 종목들을 어떤 테마성으로 분류해서 단기적인 어떤 매매로 좀 접근을 한다면 일시적으로 어떤 뭐 좀 달콤한 수익률은 얻을 수 있겠지만 혹여라도 뭔가 이런 수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뭐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많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적극적으로 이제 뭐 매수를 좀 권유드리기 좀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단기적으로 뭐 매매에 좀 자신이 있거나 거래량이라든지 차트 기술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신 분들은 좀 한 번쯤은 트라이 해보셔도 괜찮겠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종목을 좀 말씀드리자면 동아지질 같은 경우에 터널공사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경쟁력이 좀 굉장히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매매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아지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으로 매매를 이용해 보는 법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어서 카카오게임즈 소식입니다. 제3자 배정 유증 결정 소식인데요. 작년 11월 주가 고점 부근에서도 유증이 한 차례 진행이 됐었고 이번에도 또 한 번 진행을 하게 되는 카카오게임즈. 유상증자 이번에 리스트를 보니까 중복 상장 이슈가 있는 라이온하트 출신 멤버들 대상으로 하는 유증이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 어제 기사 풀로 안 보고 유상증자만 보고 혼자서 되게 욕했는데요. 일단 살펴보니까 다행히 3자 배정 유상증자였더라고요. 카카오게임즈가 1966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3자 배정 유상증자 말 그대로 이제 이 유상증자 받는 이제 대상이 딱 찍혀져 있고요. 발행 신주를 보니까 총 보통주 347만 4,101주 그리고 발행가액은 56,600원이고요. 신주 상장 예정일은 9월 1일 정도로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상자는 김재영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대표죠. 312만 8,686주 그리고 이한순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PD 17만 4,872주 등 라이온하트 쪽에 배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대로 라이온하트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카카오게임즈 자회사입니다. 이제 RPG 게임인 오딘의 제작사고요. 김재영 대표는 이번 유상증자로 카카오 지분이
기존 2.88%에서 6.55%로 급상승했습니다. 뭐 카카오에 이어서 2대 주주로 올랐다라는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라이온하트 최근에 이제 IPO 준비했습니다. 사실 오딘이 이제 성공한 이후에 단순 투자사로 출발했었던 카카오 게임즈 입장에서는 오딘이 주 매출원으로 자리하니까 이번 IPO가 뭔가 자신들의 핵심 사업으로 분할되는 걸 좀 인식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이에 따라서 뭐 카카오가 지금까지 워낙 한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유증을 통해서 이제 대표가 2대 주주에 올라감으로써 이번 IPO도 성공하고 이제 대표 입장에서는 IPO도 성공시키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까지 양기업 모두를 성공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뭐 기업 가치도 당연히 지켜야겠고요. 이런 중대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거에서는 좀 자유롭지 않을까, 조금은 아주 조금은 좀 자유롭지 않았을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제가 한번 또 우리 같이 다뤘었던 위메이드 같은 기업들, 최근에 게임주들이 좀 출렁거리고 있는데 일단 각 종목들을 잘 살펴보시고 투자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무리하게는 투자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일단 뭐 카카오 게임즈 먼저 보자면은 따져봐야 될 변수가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라이온하트 지분 가치가 얼마나 반영됐냐부터 중복 상장 이슈까지 또 지금 하반기 준비되고 있는 신작 흥행 여부 또 게임주는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당장은 유상증자 이슈가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일단은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카카오 게임즈를 비롯해서 다른 게임주들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최근에 어떤 일시적인 어떤 반등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2분기 실적에 대한 일종의 개선세라든지 또는 뭐 시장 반등에 따른 뭐 상승으로 좀 보시는 편이 나을 것 같고요. 과연 이게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까 아닐까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어제 CPI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시장에 좀 긍정적인 기류가 다시 한번 좀 펼쳐지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성장주로 대변되는 게임주들도 그에 대한 혜택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긍정적인 기류가 더 많이 퍼지면 퍼질수록 지표가 좋으면 좋을수록 연준이 보다 강력한 자신들이 원하는 긴축을 시행할 가능성도 좀 늘 해 두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통화량을 뭐 지속적으로 좀 한 번에 좀 축소시켜 버린다든지 화폐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축소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면 성장주로 대표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게임주도 마찬가지죠. 추후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2,500포인트를 넘어서 과연 랠리로 이어질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좀 확실하지 않는 컨셉에 좀 어울리지 않는 종목 내의 업종 내의 종목을 과연 지금 픽을 해야 되는지 네. 여튼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게임주는 다소 보수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마지막 이슈는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건설주가 어제 우리 시장 주연을 자처했죠. 건자재 기업 3일 CNS의 공시 내용 확인해 볼 텐데요. 포스코건설과 800억 원대 수주 공시를 체결했네요. 네, 두 기업이 함께 영종과 청라 연결도로 제3연륙교죠. 이제 건설공사 제209 강교 제작 및 설치에 대한 어떤 그 계약을 체결했다고 어제 공시를 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총 833억 8천만 원으로 이는 2021년 매출 대비해서 37.2% 굉장히 큰 규모로 이제 계약이 체결됐고요. 계약 기간은 2025년도 12월 13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건설적으로 또 다른 소식도 한번 준비해봤는데 우리나라랑 사우디의 정상회담 추진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에서 관련주들이 좀 어제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오는 11월 달에 우리나라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규모 건설 사업 수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면서 건설주에 좀 매수가 몰렸는데 잘 아시는 대로 사우디가 거의 뭐 명운을 걸었다 싶을 정도의 스마트 친환경 신도시죠. 네옴시티의 핵심 사업으로 불리는 더 라인이죠. 미러시티입니다. 이제 거울 도시라 부르는데 이것에 대한 수주전이 올해 말에 드디어 개막을 한다고 합니다. 발주 금액 자체가 역시 스케일이 다릅니다. 1조 달러고요. 하나로 1,300조에 달하는 엄청난 발주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또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또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건설주 전반적으로 보시고 이런 그 이슈들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미리 투자를 좀 나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건설주에 대한 지금 시점의 매력도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이 진짜 찐 대장주인지 다른 건설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건설주 같은 경우는 중국 부동산 문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현재 새 정부의 민간주택 공급 정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택 건설 시장이 당분간은 좀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뭐 불황일 수도 있고 불확실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해외 쪽, 특히나 중동발 수주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주가 상승을 좀 어느 정도는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건설주들이 현재 시장에서 주도 업종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주택 관련 연간 이 사업이 연간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고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현대건설이 건설주 중에 대장이면 좀 분명한 것 같고요. 또 하나 풍부한 어떤 현금 유동성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GS건설에도 좀 중장기적인 관점은 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른 건설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반등시 팔고 그 GS건설, 현대건설로 가야 되나요? 건설주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건설주에서 건설주로 갈아타고 싶으시다 그러면 현대건설이라든지 GS건설이 그나마 조금은 좀 낫다, 더 낫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야는 좀 넓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오늘장 전략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CPI 발표 굉장히 좋았습니다. 랠리를 이어갔던 뉴욕 증시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어젯밤에 이제 개장 방송하면서 저도 같이 봤는데요. 이제 서프라이즈한 CPI 그리고 서프라이즈한 원유 재고, 사실 원유 재고도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보다 굉장히 많은 원유 재고가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에 대해서 또 안정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물론 유가가 오르긴 했습니다. 일단 근데 유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빠져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빠지는 것보다는 한 80불대 정도를 유지해 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은데 유가가 결국 올라가는 거는 이제 경기에 대한 자신감, 이제 경기가 좀 나아지고 있구나라고 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당장 좀 심각한 거 다 지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9월 FOMC 때까지는 오르락 내리락하지만 점진적으로 상승이 예상되니까 종목도 가지고 계셨는데 손실이 많이 커버되신 분들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매매를 하셔도 나쁘지 않은 시장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 나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장시영 차장님의 전략 궁금한데요. 일단 게임 섹터, 건설 섹터 조금 다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떤 섹터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안 좋을 때 계속 안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을 때 계속 좋다고 생각을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별로 20에서 30% 정도 반등이 이어졌고 지수 자체도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고 국내 시장도 10% 이상 반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너무 강력한 상승을 좀 기대하기보다는 네. 2,500선 이상에서는 추가로 상승이 됐다고 했을 때 이번 기회야말로 조금 현금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비중을 좀 만들어 보시는 기회로 좀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요일 국내 투자 뉴스와 전략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유한타증권 장시용 차장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